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보냈습니까? 일주일 동안? 네, 잘하셨어요. 자, 지난주 이어서 오늘 경제론 마무리해 볼게요. 자, 책은 몇 페이지 펴시냐면 33쪽 펴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33쪽에 분수식 읽는 및 변형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왜 하냐면, 자, 34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34쪽 가면 그러면 탄력성이라고 나와. 탄력성. 이 탄력성을 배우다 보면 분수식이 나옵니다. 분수식. 거기 탄력성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2번 공식 볼까요? 공식의 최초값 기준 그러면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누었습니다. 분수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다 보면 분수식이 엄청 많이 나와. 그래서 분수식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이제 33쪽에 오늘 이제 탄력성부터 공부할 건데 그 탄력성 하기 전에 분수식의 논리를 좀 배우겠다. 그게 33쪽입니다. 그러면 이제 33쪽 이제 펴기 전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뭘 배우는가 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경제론 이제 시작했는데 경제론은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질까? 수요 공급 이론하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난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수요 공급 이론 배웠어요. 그럼 수요 공급이 나오면 뭐가 생각납니까? 가격이 생각나는데 가격. 수요 공급 이론을 경제학에서는 가격 이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가지를 배웠는데 기억날까요? 수요 배웠습니다. 수요에서 6가지 배웠고 그다음에 공급 배웠죠? 혹시 수요에서 6가지 첫 번째 개념에서는 유량과 저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공급에서도 마찬가지 개념 중요하고 그다음에 수요에서 두 번째 수요량 결정력이 무수히 많은데 가격과 가격 유의 요인으로 나눈다. 수요 법칙, 수요 곡선. 그다음에 수요에서 다섯 번째 중요한 내용인데 이 다섯 번째가 아파트 수요량 변화와 아파트 수요 변화 비교했습니다. 수요량 변화, 가격 변했을 때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썼고 수요 변화는 가격 유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수요 변화를 하고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기억날까요?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수요에서 1년 동안 저하고 6가지를 배울 건데 그 6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6번 별표 3개 수요 변화 요인. 수요 변화 요인은 무수히 많고 두 개로 나누면 수요 증가 요인과 수요 감소 요인이 있다. 수요 증가 요인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요 감소 요인 별도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수요 증가 요인 알면 수요 감소 요인은 반대니까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수요 증가 요인 가장 대표적인 게 인구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부터 해서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무수히 많아요. 수요 증가 요인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수요 증가 요인 다른 말로 네가 해라.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가격 상승 요인 세 가지가 똑같은 말. 수요 증가 요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가격 상승 요인. 선생님 나는 지난주에 열심히 수업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왜? 공법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럼 요 수요 증가 요인이 있고 수요 감소 요인이 있을 것이다. 자, 요 수요 변화 요인에서 네 가지 사항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소득. 소득이 나오면 정상제 열등이 따진다는 거. 소득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 움직이는 방향이 같은 방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상제. 예를 들면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무슨 제? 정상제. 이렇게요. 반대로 가고 있으면 무슨 제입니까? 열등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지난주에 배웠던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이 아파트 해당 지하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요인. 그래서 시험은 다음 중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찾아라.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무수히 많은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대체재 가격 상승과 보완재 가격 하락이 있다는 거.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찾아라. 대체재 가격 상승과 보완재 가격 하락이 있다는 거. 다음 중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찾아봐라. 대체재 가격 상승과 보완재 가격 하락이 있다는 거 했어요. 그 다음에 수요자가 가격 상승에 상한다면 내가 아파트 수요자인데 내가 아파트 가격 상승에 사고 있다. 그러면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수요곡선 우측 이동 가격 상승. 그 내용이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 했고 이제 시장에서 수요 공급 만나면 시장이 균형이고
요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결정되고 요 균형은 변동합니까? 안 합니까? 변동하죠. 시장의 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균형의 변동이 중요하다. 균형의 변동이 몇 가지 사항을 배웠을까요? 네 가지를, 5가지 배웠잖아요. 첫 번째, 수요만 변하는 경우. 두 번째, 공급만 변하는 경우. 세 번째,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예를 들면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했다.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과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다음에 탄가 비거. 탄이 뭡니까? 완전 탄력적. 탄가 가격 불변. 비 완전 비탄력적. 거래량이 불변. 여기에 이제 네 번째고 균형이 변동해서 다섯 번째가 비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예를 들면 수요가 증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비가 크다.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배우고 이 수요 공급 이론에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네 번째가 탄력성. 자, 여기가 가격 이론 여기까지가. 그럼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고 요 수요 공급 이론이 끝나고 나면 부동산 경기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동합니까? 변동. 그래서 경기 변동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요 경기 변동 파트는 쉬워요. 경기 변동 파트는 경기 변동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미집 이론이라는 게 있고 오늘은 이렇게 3개 파트를 공부한다. 4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가장 많으면. 근데 한 3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오늘 공부 내용 중에서 탄력성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시험에서는 거미집이 아니라 경기 변동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 경기 변동과 거미집, 경기 변동이 있고 거미집 이론이 있는데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은 만약에 2문제 다 출제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2문제 다 맞출 수 있으니까 퐁당퐁당 출제해요. 한 해는 경기 변동, 그 다음에는 거미집. 작년에 34회 때 거미집, 여러분은 35회 때인가 경기 변동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요 두 가지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은 1년에 2번만 수업 들으면 돼요. 그러면 다 맞출 수 있다.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좀 어렵고 경기 변동과 거미집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3쪽을 볼게요. 33쪽에 분수식 읽는 법 및 변형 이렇게 나와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책을 읽다 보면 저 뒤까지 해서 분수식이 계속 나온다는 분수식. 그래서 분수식의 논리를 좀 보겠다.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배웁니다. 좀 기분이 안 좋습니까? 초등학교 그러니까. 근데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잊어버렸어요. 저는 기억나요. 실제로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납니다. 이 논리를. 왜 기억나냐면 거짓말 아니라 기억나는데 요거 모르는 사람 집에 늦게 보냈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기억나요. 늦게 보내고 심지어는 그 다음날까지 잡혀있고 어떤 애는 안 나와버려 학교를. 잡혀있으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억나 이거. 자 봅시다. 자 책 있는 대로 여기 분수식이잖아요. A는 B분의 C다. A는 C를 B로 나눈 것이다. 이 분수식 맞죠? 근데 이 분수식인데 이제 요걸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다음에 변형, 그 다음에 비례, 반비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 분수식 가지고 이제 3가지 사항을 배울 건데 이 3가지 사항이 전부 다 우리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요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A는 C를 B로 나눈 것이다. 옳은 말입니다. A는 B분의 C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어떻게 읽냐면 모든 분수식은 요 밑에서부터 위로 읽어요.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읽기는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그럼 이렇게 내지 않겠죠? 봐봐요. 이거 읽을 때 B는 A를 C를 어쩌고 이렇게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A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말은 딱 뻔하잖아요. 틀린 말은 요 두 개를 바꿔주는 거야. 분자, 분모. 요 밑에가 분모, 위가 분자. 분자가 뭐냐, 분모가 뭐냐 이런 건 내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그럼 이걸 반대로 읽으면 A는 C에 대한 B의 비율이다. C에 대한 B의 비율이다. OX, X. 요 반대로 읽어서 우리 시험에서 4번인가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자, 읽기 적용은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출제했습니까? 그거 보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내지 않으니까 우리 시험을. 요거 내지 않으니까 요거 이제 읽기를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 요 분수식 읽는 법 끝나고 나면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공식이 이제 이렇게 돼 이거.
분수식 맞죠? 분수식. 그럼 요거 읽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 비율이다. OX, X. 분자분모 바꿨으니까 요거 32회 때 시험에 출제한단 말이에요. 자,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 32회 때 나왔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 비율이다. OX, X. 그럼 32회 때 처음 나왔습니까? 아니요. 4번인가 나왔다니까. 이걸 읽는 거. 28회 때도 나왔고, 이렇게. 28회 때는 요거 2번 나왔던 것도 여기 읽는 거.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 분수식 읽는 법 아셨죠? 이렇게.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어요. A는 C를 B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읽어도 상관없는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예?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자, 이런 표현은 맞는가 봐봐요. A는 C가 B의 몇 배인가? 다시 해볼게요. 이 분수식 읽을 때 A는 C가 B의 몇 배인가를 나타낸다. 올까 있을까? 옵니다. 봐봐요. 왜 그러냐면 이 C가 6이라고 봐요. 그럼 B가 2라고 해볼게요. 그럼 A는 몇입니까? 3이야, 3. 그럼 3은 6이 2의 몇 배다? 3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수식은 전부 다 배수야, 배수.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분수식은 뭐다? 배수다. 인상 많이 안 좋아집니다. 예? 수포자가 많은 것 같아요. 수학 포기자가. 어?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분수식이 이렇게 읽는다는 걸 배웠어요. 또 봅시다.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저 뒤에 투자론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이제 페이지 수는 이제 104쪽에 가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분수식은 우리 부동산의 결혼 전반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104쪽에 가면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부채 비율의 수식이거든요. 즉, 혹시 지난주에 부채, 자본, 자산 이렇게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이거 배웠어요. 부채 있고, 그 다음에 자본이 있고. 자, 제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이 둘 중에 1번, 2번, 1번처럼 기억한다, 2번처럼 기억한다. 1번처럼 반드시 부채부터. 부동산학 결혼은 남의 돈, 부채가 남의 돈이거든. 자본이 내 돈이고. 부동산학 결혼이 우리 중개사 시험 과목 중에서 가장 겸손한 과목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눈빛인데, 부동산학 결혼만 법이 아니야. 다른 과목은 다 법이야. 그러니까 법 보면 사기치고 막 그래. 그러니까 부동산학 결혼은 사기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번처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럼 부채 나오고 자본 나왔습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부채 나오고 자본 나왔습니다. 그럼 필연적으로 뭐가 나온다? 자산. 자산. 조금 성질 날라간다. 여기에 순서대로 무조건 있어야 돼. 이게 머릿속에 부채, 그 밑에 자본, 그 밑에 자산. 자산. 이게 중요하지. 이 중요하지. 중심 상업지역 건폐율이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심 상업지역 건폐율은 기억하지. 이건 기억 못하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해. 그거 알고 이거 모른다. 그러면 2차를 합격하고 1차를 떨어지는 거야. 그게 최악이야. 1차 불합격, 2차 합격, 이게 최고 불행한 거야. 나는 가장 이상한 사람이 1차 떨어지고 2차 합격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나 그 사람들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뭐야, 뭐. 차라리 다 합격 안 해야지.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졌다? 그럼 이해되지. 1차 떨어지고 2차 합격했다? 어쩌라고.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역 건폐율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거 먼저 하고 나서 중심 상업 건폐율이 나오든 영종률이 나오든 해야 돼. 5, 7, 7, 8이 나오든. 이렇게. 요걸 모르고 그걸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야. 부채 먼저 나오고 자본 나오고 그 다음에 자산 나오고 두 개 더하면 자산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부채, 자본, 자산 더하면 여기 자산이 된다. 요거 세 개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지난주 이거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 뭐가 나온대요? 자본.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누어 이렇게. 나누기. 이게 부채 비율이야.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일부러 외우지 말란 말이에요.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거야. 자본을 지분이라고 그래. 지분. 자본하고 지분이 같은 말이야. 이제 104쪽 할 때 이제 다다음 주 한
3주에 요거 2월 달에 104쪽 할 건데 그때 여러분들은 요걸 안 배운 것처럼 합니다. 또 분명히 배웠는데. 예? 자, 요건 이제 28회 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시험에 요거 읽어볼까요?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요건 28회 때 시험에 나왔던가요? 역시 분수식 읽는 거 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봅시다. 여기 28회 때 시험 치면요. 부채 비율이란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이다. 분자 분모 바꿨어요. OX, X.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반대로 해야지. 부채 비율이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다. 지분하고 자본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럼 읽는 법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까?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28회 때 나왔고 아까 수요일 가격 탄력성은 32회 때 나왔고 총 4번이가 나왔다고 했어요. 28회 때는 이거 또 다른 것도 나왔다. 다른 것도. 자, 이제 봅시다. 계속 이제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야. 분수식에서 분수식 논리를 세 가지 할 건데 첫 번째 읽기 했어요. 요건 변형. 요거는 변형시키라고 시험에 나오잖아요. 봐요. 이렇게 A는 C를 B로 나눈 것이다. 요걸 주면서 변형시켜 보십시오. 이렇게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얘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를 풀 때 이 수식, 변형하는 수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가끔씩 나온다고.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나는 하기 싫다고 하면 하지 마라. 요거는. 계산 문제 하실 분만 할 거니까. 이론적으로. 요걸 주면서 여기에 같은 말 어떻게 변형시킵니까? 절대 나오잖아. 선생님 나오면 어떻게? 그래서 배신이야. 안 된다고 그거는. 그러니까 굳이 변형까지 하지 말고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 요거 써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흔하게 나오잖아. 요 계산 문제 나와서 요 변형을 써먹는 경우는 한 5년에 6년에 7년에 7년에 한 번꼴로 나올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 문제 나와서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 찍잖아. 찍으니까 굳이 이걸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굳이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를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도 공식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럼 요거는 A에 관한 수식인데 A는 C를 B로 나눈 것이다. 요 자리를 바꿔봐요. B는 C를 A로 나눠서 똑같아요. 봐요. 요 C가 6입니까? 6이고 B가 2예요. 그럼 A가 3이거든요. 3. 그럼 자리를 바꿔볼까요? B가 2입니다. B가 6입니다. A가 3이죠. 6을 3으로 나누면 2잖아요. 자, C가 몇이에요? 6. A는요? 3 곱하기 2,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눈빛 신기하네. 내 손에서 병아리가 나와야 신기한 거야. 저희 손에서 결혼쌤 손에서 병아리 나오네. 그게 신기한 거지. 뭐가 신기해? 이미 나와 있는데. 자, 이 C를 구하고 싶다. 그럼 두 개로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B를 구하고 싶다. 자리를 바꾸면 된다고. 이 변형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제요. 비례 반비례. 비례 반비례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와. 분수식 요 세 가지 논리를 배우는데 읽기, 변형, 그다음에 비례 반비례인데 이 비례 반비례가 시험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해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자고요. 비례 반비례. 비례 반비례 관계. 자,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 두 개는 비례입니다. 비례. 요거는 이제 반비례고. 비례 반비례. 자, 그럼 이제 보게요. A와 C는 비례 관계에 있다. A와 B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이 수식을 주면서 요 A는 C를 B로 나눈 것인데 요 수식을 주면서 비례 반비례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봐.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고. 그럼 이제 우리 부동산의 결론에 나오는 분수식을 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 거 볼까요? 자, 수익환원법, 직접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167페이지. 제가 분수식은 우리 부동산의 결론 전반에 걸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67페이지 가면 수익환원법이라는 게 있다고. 요 수익환원법 공식을 볼게요. 수익환원법은 부동산 가격 또는 가치 관한 거야. 그럼 수익환원법의 공식은 순용업소득을 한원이율로 나눈 거라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과 한원이율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이거 최근까지 엄청 잘 나와요. 이 두 개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 시험은 비례를 잘 낼까? 반비례를 잘 낼까? 반비례를 시험에 잘 나. 비례는 거의 내지 않는다고. 그럼 부동산 가격과 한원율은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럼 반비례 관계에 있으면 그러면 한원율이 높아지면 가격은요 낮아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최근은 31회 때 낸 것 같은데요. 33회 때 냈네요. 네. 부동산 가격과 순용업소는 반비례 관계 있다. 요걸 다른 말로 비례 관계 있다. 요 비례 관계 있다. 요 1번이 잘 나온 게 아니라 2번 부동산 가격과 한원율은 반비례 관계 있다. 그러면 한원율이 높아지면 가격은 낮아진다. 네. 한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낮아진다. 요 비례 반비례 관계 이거 엄청나게 시험에 잘 냅니다. 나중에요. 요 공식 다 외우셔야 돼.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 공식을 주면서 이 공식을 주면서 2번을 물어봅니까? 미친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 이 공식, 수익환원법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과 환원율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 공식 안 주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옳은 말 틀린 말을 알려면 요 공식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지. 공식은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비례 반비례는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런 거 배워요. 네일리의 소멸인력 법칙이라는 걸 배워요. 이제 57쪽 있는 건데 네일리의 소멸인력 법칙에서 이런 게 나와요. 도시의 흡입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도시의 흡입력이 뭐냐? 지금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야. 도시의 흡입력이 뭡니까? 그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를 도시까지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와의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비례. 거리의 제곱까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요거 비례 반비례 요걸 4번인가 3번인가 출제 이거. 예? 그러면 이것만 있습니까? 아니요. 또 있어요. 자 볼까요?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도시까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건 3번 4번 냈다 했잖아요. 또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지가라는 걸 배워. 지가. 그럼 지가는 지대를 이자로 나눈 겁니다. 그럼 이자율하고 지가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지가가 뭘까요? 토지 가격. 토지 가격이 지가야, 지가. 토지 가격. 토지는 부동산입니까?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부동산 가격을 대표하는 거야. 부동산 가격. 그럼 부동산 가격과 이자율은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 부동산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입니다. 부동산 가격과 이자율은 반비례. 지금 우리나라의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 등등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부동산 가격은 높아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걸 배울 때 가장 크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아까 이런 게 있어요. 수익환원법에서 수익환원법 기억나는 건 모르겠지만 지나갔지만 수익환원법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부동산 가격은 우리 지나간 것 중에서 부동산 가격은 순용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두 개는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반비례죠. 이 환원율이 이자율이 이자율.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다음 또 설명하겠지만 환원율, 요구 수익률, 뭐 기대 수익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부 다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자율. 우리 부동산의 개념을 배우다 보면 뭐 환원율이니 이자율이니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전부 다 본질은 뭐다?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환원율의 본질이 뭡니까? 이자율. 이자율이라고 이자율. 그러면 요 이자율이면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 무슨 관계 있다? 반비례 관계 있다. 요즘은 이걸 잘 내지 않아요. 요거는 그동안 예전에 한 20년 전에 요건 3번 4번 냈고 요즘은 요걸 낸 게 아니라 요즘은 이걸 내요. 이거 같은 말입니다. 자, 본질은 요 환원율이든 뭐든 다 이자율이다. 자, 분수식 논리 배웠어요. 자, 분수식 논리를 배웠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로 가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합시다. 왜 분수식을 배웠던가? 탄력성이 다 분수식이니까 분수식 논리를 배웠습니다. 그럼 탄력성이라고 배울 거란 말이에요. 34쪽 가면 탄력성인데 이 탄력성이 처음 공부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다음 끝까지 탄력성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탄력성 언니 나 탄력성 포기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른 것도 잘 못합니다. 포기한 게 이런 분들 너무 많으니까. 자, 저하고 11월 달에 처음 배울 때요. 탄력성 배울 때 제가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자, 이번이 이제 이 다음에 3월 달에 탄력성 배울 때 지금 하는 말은 안 해요. 제가 탄력성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11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 탄력성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들은 삐죽삐죽 하면서 말도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럼 탄력성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짜증납니까? 탄력성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고무줄 생각난다. 고무줄. 이렇게 잡아다녔을 때 늘어나는 게 탄력성이야. 늘어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어렸을 때 탄력성 그러면 고무줄이 생각났고 스프링. 저 어렸을 때 스프링 가지고 장난 많이 쳤거든요. 스프링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탄력성이고 또 초등학교 때는 저는 탄력성 그러면 초등학교 때 생각났던 게 고무줄하고 스프링 생각났어요. 그다음에 중학교 갔더니 탄력성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면 봄이 생각나는 거야. 봄. 스프링. 봄이잖아, 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안타까워 죽겠다. 그걸 안 했습니까? 안 배웠어요?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갔더니 영어책이 나왔는데 그 제목이 스프링 해가지고
스카이 is 블루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제목이 안 했습니까? 안 했구나. 그럼 아는 걸 아는 거지. 그러니까 스프링 아니 탄력성 그러면 이 고무줄 생각나야 되는데 요거 이렇게 잡아다니면 이 고무줄이 늘어나죠. 그 늘어나는 정도를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탄력성. 그럼 이걸 제가 잡아다녀도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요. 그럼 탄력성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정도 돼서 또 탄력성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 저는 탄력성이 자주 바뀐단 말이야. 탄력성이 고무줄에서 스프링에서 봄에서 중학교 3학년 되니까 탄력성을 때 뭐가 생각날까? 스타킹 생각나는 거야. 스타킹 맞네. 탄력성. 고탄력 스타킹. 누나 스타킹은 고탄력이 됩니다. 아 실제라니까? 그래서 탄력성이 이렇게 제 생각이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성이 뭐냐면 자 여성들이 스타킹 봐봐요. 여성 아니 왜 웃어요? 좀 뭐 이상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니까. 고등학교 또 있어. 고등학교 때는 청바지 스판 탄력성 개념이 저는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스타킹 와요? 잡아다니죠. 그게 자극이야. 자극. 그럼 잡아다니면 늘어나죠. 그걸 반응이라고 한다고. 그걸 탄력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딱 있잖아요. 그럼 탄력성 그러면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정도 그런단 말이에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정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반응이 아니라 반응. 앞에서 계속 웃어버리니까 말도 못하겠습니다. 반응의 정도. 이 정도를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요거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제가 요거 하면서 그날 뭐 했냐면 이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11월 때 이해 못하니까 또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말 안 한다. 3월달은 말 안 하는데 이거. 제가 앞에 분하고 싸운다 했어요. 그럼 제가 앞에 분하고 싸울 때 제가 앞에 분 하나 때리는 거야. 그게 자극이야. 근데 그 앞에 분이 맞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반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러면 그분은 탄력성이 없는 거라고. 제가 앞에 분 한 대를 때리니까 앞에 분이 저를 두 대를 때리는 거야. 그러면 자극 하나, 반응은 몇 개? 두 개. 탄력성 2라고 한다고. 제가 앞에 분 하나 때렸습니다. 자극 보냈죠? 근데 앞에 분이 저를 하나만 때리는 거야. 그럼 반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럼 탄력성이 있죠. 탄력성 몇? 1. 그러니까 자극 하나에 대해서 반응이 몇 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게 탄력성이야. 제가 한 대를 때리니까 그분이 저를 10대를 때려요. 그럼 탄력성 몇입니까? 10. 제가 하나를 때렸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 탄력성 몇? 0. 탄력성이 없다. 제가 오른쪽을 때리니까 왼쪽을 댔어. 그것도 탄력성이 0이야. 반응 안 하고 있잖아. 무슨 말 되셨죠? 자, 제가 한 대를 때리니까 그분이 저를 죽을 때까지 때려버릴 거야. 저를 죽을 때까지 무한대로. 탄력성 몇? 무한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포기한다고 그래. 그거 뭐 어쩌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탄력성이야. 탄력성 개념 얼추 하셨죠? 이게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시험에 나오는 거 그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탄력성 이제 시험으로 접근해 볼게요.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 공급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해요. 수량 변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앞에 분 하나 때렸다. 그러니까 앞에 분이 저에게 두 대를 때렸다. 수량이 두 개 변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접근해 볼게요. 학문적으로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그럼 지난주에 저하고 수량이라는 것을 세 개 배웠어. 세 개.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그러면 요 수량 변화를 의미하는데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있는 거야.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있고 공급 탄력성이 있는데 수요 탄력성은 요 탄력성이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럼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의 정도야. 그럼 수요량이 많이 변하면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하고 수요량 변화가 없으면 수요 탄력성이 0이라고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 공급은 수요에 있는 것은 공급도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있으면 공급 탄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공급 탄력성이 있다고. 그럼 공급 탄력성은 무슨 변화의 정도입니까? 공급량 변화의 정도야.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멈춰봐요. 우리 첫째 주하고 지난주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부증성이라고 나와서 부증성. 부증성은 토지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그럼 토지 가격이 아무리 올라가도 토지 공급량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공급량 변화의 정도를 탄력성. 무슨 탄력성? 공급 탄력성. 그럼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변화해도 공급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공급량 변화의 정도를 공급 탄력성. 그럼 공급량 변화의 정도가 없다. 공급량이 변하지 않았다. 공급 탄력성이 있다 없다? 없다. 탄력성 몇이다? 0.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의미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탄력성이야. 요
수량을 뜻해서 이제 정량적 지표라 그러는데 요거는 딱 한 번 나와서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제 점점 탄력성이 접근해 볼게요. 탄력성은 무엇과 뭐가 있어요?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있다. 탄력성은 무엇과 뭐 있다?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수요 탄력성이 딱 하나인 게 아니라 수요 탄력성이 무수히 많은 게 있어.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자, 법이 하나입니까? 무수히 많습니까? 무수히 많죠. 그런 것처럼 수요 탄력성이 있는데 수요 탄력성이 무수히 많이 있고 공급 탄력성도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은 거. 그러면 수요 탄력성도 있고 공급 탄력성이 있는데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고 공급 탄력성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부할 건데 근데 무수히 많은 거 다 공부할 수 없고 탄력성은 네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네 가지. 수요 탄력성에서 세 개하고 공급 탄력성 하나, 총 네 가지를 이제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자, 점점 접근해 볼게요. 그럼 수요 탄력성이 있고 공급 탄력성이 있단 말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다고. 요 수요 탄력성은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다니까. 짜증날라고 그래 진짜.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요 세 가지만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딱 세 사람만 좋아해. 이런 뜻이야. 이렇게 요거 세 가지 이렇게. 그럼 공급 탄력성 몇 가지? 무수히 많다. 몇 가지? 한 가지만 공부해. 세 가지만 한 가지만. 공급 탄력성에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요 하나. 이거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선생님 나는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한테 와. 내가 책을 줄 테니까 보고 공부하라고. 안 나온다고. 자, 정리해봐요.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요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탄력성은 수량 변화를 의미한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량 변화를 우리가 배운 게 수요량, 공급량을 배웠다고. 그러면 수요량 변화의 정도, 수요 탄력성, 공급량 변화의 정도, 공급 탄력성. 수요 탄력성도 무수히 많고 공급 탄력성도 무수히 많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 지구상에 여자하고 남자가 있다. 여자 무수히 많고 남자 무수히 많다. 그 소리야. 근데 그 중에서 여자 3명, 남자 1명 이렇게 공부한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은데 세 가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 탄력성도 무수히 많은데 남자도 무수히 많은데 남자 딱 1명. 이렇게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볼게요. 우리 수요에서 이런 거 배웠어. 수요에서 지난주에 수요의 개념 배우고 두 번째 2번이 뭐였을까? 수요에서 2번이 수요량 결정률이라는 걸 배웠어. 수요량 결정률. 자, 그러면 지난주 배웠던 거 봐요. 수요량 결정률. 이제 이거다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은 무수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파트 가격, 인구, 소득,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이자율 등등등등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요거 기억납니까? 그러면 요 가격이 변합니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반드시 변합니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격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게 요걸 보라면 자극이라고 그래. 자극. 그럼 요 자극이 뭐냐면 수요량이 반응하는 거. 반응. 탄력성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정도라고 했어요. 이런 거요. 가격이 수요량한테 자극 보낸 거야. 가격이 이렇게 말하고 수요량한테 야 수요량아 그러니까 가격이 부르니까 수요량이 이제 본단 말이야. 야 가격 나 올라갈 건데 너 어떻게 할래? 그 소리.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건데 수요량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가격이 수요량에게 자극 보낸 거야. 가격이 나 1% 올라갈 거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런단 말이야. 그럼 수요량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수요량이 한 대 맞고 가만히 있는 거라고. 그럼 수요량은 반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러면 이건 탄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탄력성이 0이야. 이거는 수요 탄력성이야? 공급 탄력성이야? 수요 탄력성이지. 그게 수요 탄력성이다. 수요 탄력성.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은 요 가격이, 인구가, 소득이, 대체재 가격이, 이자율이 얘들이 수요량에게 자극 보내는 거야. 어이 수요량, 소득이 그런 거야. 어이 수요량, 나 올라갈 건데 1% 올라갈게. 너 어떻게 할래? 그 소리야. 그러면 요 소득이 1%가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나 10%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 수요량이 반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몇입니까? 10.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생각하면서 에이 짜증난다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어렵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머릿속에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법 공부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고 괴로운 공부를 머릿속에 그게 있어야 돼. 근데 집에 가서 공법 어렵다, 공법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 공법 몇 점 맞으면 돼? 공법 40점 맞으면 돼. 공법 40점. 근데 공법 80점 맞겠다고 달라들잖아요. 2차 축 합격, 전체 축 불합격. 2차만 할게요. 그러니까.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 공법을 80점 맞겠다고 달라들면 안 돼. 그러니까 공법을 나는 80점 맞아야 되겠다. 그런 방법이 있어. 올해 1차 합격하고 내년 2차만 해. 내년 2차만 하면 공법 80점 맞을 수 있다고. 근데 올해 다 끝내야 되잖아. 절대 공법 80점 맞으면 안 돼. 최악으로, 지금 내가 사실 너무 길는데 최악으로 이런 분이 있어요. 나 2차 합격 1차 떨어졌다. 자랑 아니라겠죠. 또 자랑한다? 공법은 근데 공법은 85점 맞았다? 미친 거지. 그래서 떨어진 거야. 그러면 하지 마라. 이제 보자고. 자, 계속 가볼게요. 수요 탄력성 몇 개? 무수히 많은데 이제 요 세 가지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왜 이렇게 되는가 볼게요. 자, 봅시다. 탄력성 이제 이름 붙여볼게요. 가격이 변합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변할 수 있겠죠. 그럼 가격이 변했습니다. 요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 탄력성이라고 그래. 그럼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합니다. 수요 탄력성이에요. 인구가 아니야 이제 인구 소득 봐요. 소득이 변합니다. 그럼 수요량이 변화할 수 있겠죠. 이 수요량이 변화할 정도로 수요 탄력성이라고 그래. 그럼 얘도 수요 탄력성이야. 대체재 가격 여기에 아파트라면 이게 단독주택이야.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요 증가. 뭐라고? 그럼 대체재 가격이 변화하면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할 수 있겠죠? 이것도 수요 탄력성이야. 그러면 요 이자율이 변화합니다. 이자율이 변화하면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이것도 무슨 탄력성입니까? 수요 탄력성이에요. 수요 탄력성. 그럼 수요 탄력성 몇 개요? 무수히 많다니까. 인구가 변합니다. 그럼 수요량이 변합니다. 이것도 수요 탄력성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면 이름을 붙여야 돼. 이름을. 우리가 이름이 없다 이봐요.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불러야 돼 우리를? 저런 개론쌤이라고 부르면 돼. 이름이 없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름이 없으면 부를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수요 탄력성도 무수히 많으니까 각각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야. 이름을. 그래서 이제 다 수요 탄력성인데 다 사람인데 다 사람이잖아. 사람. 여기다 이제 이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 저도 사람이잖아요. 제 이름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제 이름 붙여준단 말이야. 요 가격이 변하죠.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여기다가 가격이라고 넣어준다고. 가격. 이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기다 뭘 넣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대체재 가격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 변화하죠. 이거 수요 탄력성인다고. 그럼 여기다가 뭘 넣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체재 가격을 넣어봐요. 그럼 칸이 너무 좁아. 대체 기니까. 대체재 보완지 있다고. 여기 칸이 너무 좁으니까 이때는 수요의 대체재 가격 탄력성이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자율이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변화하죠.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다음에 인구가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변화하죠. 수요의 무슨 탄력성? 인구 탄력성. 그럼 선생님 수요의 인구 탄력성이 있습니까? 있어요. 수요의 인구 탄력성도 있고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도 다 있단 말이에요. 경작책은 이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경작책은.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지 않겠다는 소리야.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 여러분이 뉴스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러면 이자율 있잖아요. 이자율. 한국은행에서 이자율을 기준금리를 몇 퍼센트를 뭐 인하했다 이런 말 나올 때 뉴스에서 기자들이 이런 말 가끔씩 해요. 이자율이 1% 하락함으로써 기업의 설비 투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어쩌고저쩌고 막 한다고. 그런다고? 근데 그 깊은 내용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들어보면 아 맞아 이자율 탄력성 들어봤다. 요거는 된단 말이에요. 요거. 그럼 이자율 탄력성 넣는데 시험에 안 배운다. 그럼 요 네 가지만 배운다는 소리. 아니 세 가지만. 자, 수요 탄력성 몇 개? 무수히 많다. 근데 요렇게 세 가지만 배운다. 그럼 이 논리가 공급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럼 요 공급량 결정요인 공급량 변화인 가격. 공급은 인구 소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급은 생산 요소 가격, 생산 기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요걸 공급이라고 하고 가격이 변했습니다. 공급량이 변화하죠. 그때는 수요 탄력성입니까? 공급 탄력성입니까? 공급 탄력성. 그럼 공급 탄력성인데 공급의 무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럼 공급에 이자율 탄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안 배운다. 왜?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그럼 수요 탄력성 무수히 많고 공급 탄력성 무수히 많은데 우리가 배울 것은 총 몇 가지다? 네 가지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요 네 가지 중에서 압도적으로 시험에 잘 나온 거 뭘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거의 나오지 않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압도적으로 잘 나오고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요거는 이론적으로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론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가끔씩 간단한 계산 문제를 줄 뿐입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알게 되면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도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수요의 이제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의미 아시겠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저하고 1년 동안 계산 문제 포함해서 6가지를 배워요. 6가지. 1번이 개념이에요. 개념.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제 개념부터 할 거예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은 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몇 개 변하는가.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그럼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반드시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격이 하나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지 않았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몇이다?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가격이 하나 변할 때 수요량이 3개 변했다. 탄력성 몇이다? 3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3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니까요. 보자고요. 자, 여기 1번이 개념이야. 가격 1% 변할 때 이제 탄력성은 퍼센트야. 퍼센트 변화율이라고. 탄력성은 저는 이제 여러분이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가격이 하나 변할 때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가격이 1% 변할 때, 제가 하나 변할 때 표현한 것은 여러분이 빨리 쉽게 이해하라는 소리예요.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럼 수요량이 3개 변했다, 4개 변했다 그러면 안 돼. 수요량이 3% 변했다, 5% 변했다 이렇게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제가 줄여서 수가탄이라고 할까요? 수가탄. 그럼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3% 변했습니다. 그러면 수가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이게 줄여서 수가탄이 몇인가요? 3. 그럼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30% 감소했습니다. 탄력성 몇입니까? 3. 자, 이거 하기 전에요. 이거 봅시다. 가격이 1% 변했습니다. 수요량이 3% 변했습니다. 탄력성 몇입니까? 3이야. 그러면 수요량이 5% 변했다. 5%. 그럼 탄력성 몇입니까? 5.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가? 그럼 수요량이 0.5% 변했다. 탄력성 몇입니까? 0.5. 이렇게. 그럼 수요량이 5% 변했습니다. 그러면 가격 변화는 1이야. 수요량이 3% 변한 것하고 5% 변한 것 중에서 어디가 변화가 커요? 5% 변화가 크죠. 그 5% 변화가 크다. 탄력성이 크다 그런다고. 탄력성이 크다. 3보다는 5가 클 거니까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좀 어렵게 해볼게요. 여러분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해볼게요. 자, 가격이 10%가 변화했습니다. 그럼 수요량이 30%가 변화했습니다. 탄력성 몇입니까? 3. 가격 10일 때 수요량이 3이다. 30이다. 그러면 가격 하나일 때 수요량이 3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엔 좀 더 어렵게. 자, 그러면 가격이 10% 상승했습니다. 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 상승과 하락이 변화야. 그럼 가격이 10%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이 30% 증가할까 감소할까? 탄력성이 3입니다.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다. 가격이 10% 상승했다. 그럼 수요량이 30% 증가야 감소야? 감소. 감소란 말 감소. 봐봐요. 자, 어떤 걸 10에 내기는가 봐봐요. 가격이 10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30이 감소했다. 탄력성 몇입니까? 3. 이거하고 탄력성이 3일 때 가격이 10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30%가 증가냐 감소냐? 증가다 감소다? 감소. 지금 하는 걸 내요. 봐봐. 2가지가 다른 말이야. 똑같은데 다른 말이야. 자, 1번 가격이 10% 올라갈 때 수요량이 30이 감소했다. 탄력성이 몇이냐? 3이다. 이렇게 내는 거라고. 2번 탄력성이 3이다. 가격이 10이 상승했다. 수요량은 30%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낸단 말이야. 요걸 낸단 말이야. 요거. 그럼 탄력성이 3이다. 가격이 10배 냈다. 수요량은 30배 난 걸 맞아요. 근데
요 30%가 증가냐 감소를 낸단 말이에요. 가격이 상승했다고 냈잖아. 상승했다고. 그럼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요걸 낸단 말이에요. 이건 다 알아. 봐요. 가격이 10배 날 때 수요량이 30배 냈다. 탄력성 몇이냐? 3. 요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안 내. 그거 안 내고 탄력성이 3입니다. 이렇게 준다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3이다. 가격이 10% 상승했습니다. 수요량은 30% 어떻게 됩니까? 30%. 자, 1번 30% 증가. 2번 30% 감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 중에서 이제 둘 중에 고민하거지. 증가야 감소야? 어떤 것일까나? 뭐 이렇게 하겠지. 예? 그럼 30은 맞아. 그럼 여기는 32포인트가 아니라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야 감소. 선생님 왜 감소인데? 가격이 올라갔다 하잖아. 그러면 30이 감소 이렇게 낸단 말이야. 이렇게. 이 쉬운 것을 틀려버린다. 어떤 것인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1번에다 답을 했다. 그래도 이해가 돼. 그럼 3, 4, 5에다 답을 하신 분도 있어. 3, 4, 5에다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찍지도 못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거 이제 가볼게요. 됐으니까 책 봅시다. 가격이 10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수요량이 30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 탄력성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50이 감소했습니다. 탄력성 몇입니까? 5. 가격 변한 건 똑같아. 가격 변한 건 똑같은데 수요량이 30과 50 중에서 50이 크게 변한 거야. 그럼 이건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수요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소득 탄력성이 있고 교차 탄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자리를 요 가격 자리를 소득으로 바꿔봐요. 소득으로 바꾸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입니까? 소득이 변할 때입니까?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할 정도야. 그럼 여기 가격 자리에 소득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3% 변화했다. 이때는 수가 아니라 수소탄이라는 거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그런다고.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몇입니까? 3. 그러면 가격이 이제 10번 상승인데 요 소득이 10% 증가했다고 할 때 수요량이 30이 이제 증가 이렇게 하면 증가. 정상기라면 증가 이렇게 봐요. 증가. 그럼 가격이 10% 상승할 때 수요량이 30이 증가했다. 그럼 탄력성 몇이다? 3이다. 가격이 10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50이 증가했다. 탄력성 몇이다? 5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이렇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지금 안 되고 이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요 수요 자리에다가 공급을 넣으면 공급.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겠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변화할 정도입니까? 공급량입니까? 공급량 변화할 정도야. 가격이 1 변할 때 공급량이 3% 변했다. 그럼 이제 공가탄이야. 공급의 가격 탄력성 몇이다? 3이다. 그러면 가격이 10이 올라갈 때 공급량 30이 감소한다기야 증가한다고 해. 증가라게 증가. 공급은 증가한다고. 탄력성이 3이다. 가격이 10이 올라갈 때 공급량이 50이 이제 공급량이 50이 증가했다. 탄력성 몇이다? 5.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알면 나머지는 줄줄이 사탕으로 되는 거라고. 물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안 했지만 지금 이해됩니까? 예. 자, 그러면 34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개념밖에 안 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개념했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개념했습니다. 뭘 안 했습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 개념을 안 했다고. 그것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하나만 물어보고 이제 10분 쉬었다 할 건데, 이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제 화면인데, 자,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말 나왔어요.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딱 이렇게 나오면 생각나는 말 한번 해보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란 말 나왔어요. 하고 싶은 말. 그렇죠. 소득이란 말 나왔잖아. 소득. 제가 소득이란 말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정상제 열등제가 떠올라줘야 돼. 소득이 나오면 무조건 정상제 열등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하고 싶은 말 짜증난다가 아니라 소득 나왔네. 정상제 열등제가 생각나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소득 탄력성 아주 진하게 배울 거라고. 소득 탄력성 오늘 배우면 1년간 배우고 다 끝나는 거야. 교차 탄력성 마찬가지고. 자, 개념까지 공부하고 10분 쉬었다 이겼습니다. 되셨나요?